오프라인 창업만 3번. 개인 카페 창업, 필라테스, 교습소 모두 해보고 말씀드립니다. 온라인 사업은 안 해봤을까요? 스마트 스토어의 스토어팜 시절을 아시나요? 스토어팜도 해보고 또 인플루언서도 돼서 좀 파리피플 돼볼까?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온오프라인 관련 사업은 진짜 이것저것 많이 해본 것 같아요. 사실 실패한 게 부끄러워서 이제 굵직한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. 솔직히 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재택근무, 디지털 노마드 이런 말에 완전히 홀딱 빠져 있었어요. 얼마나 좋아요. 집에서 일을 하고 수익까지 고소득이야. 너무 부럽잖아요. 오프라인 사업, 즉 뭐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하는 사업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또 만나다 보면 이런 창업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부담스러우니까 좀 이렇게 배제하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온라인 창업 많이 생각도 하시는데 온라인 창업하면 또 스마트 스토어 또 많이 생각하시잖아요? 근데 이거 강의하시는 분들만 돈 벌고 스마트 스토어 창업해서 이렇게 돈 버신 분 옆에서 좀 보셨나요? 사실 저는 제가 스마트로 돈을 못 번 거라고 좀 생각했었어요. 근데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글청개님이 영상에서 스마트 스토어 수익 구조에 대한 이런 설명을 좀 듣고 빨리 벗어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사업에 좀 자신감을 얻고 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교습소 창업 코치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 창업만 3번, 온라인 비즈니스도 이것저것 도전, 수익화 관련 101 클래스, 뭐 수강 리스트, 여기에서만 들은 게 아니겠죠? 더 많이 들었겠죠? 진짜 많은 걸 시도해봤어요. 우선 15년 전에 개인 카페 창업을 5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오프라인 사업의 단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오프라인 사업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. 협찬 받고 원고 써주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 활동도 조금 해봤거든요. 근데 사실 인플루언서라는 건 정말 어느 정도 텐션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저는 누가 봐도 딱 아이 성향이거든요. 그래서 꾸준히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재미있게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 그건 저한테 정말 쉽진 않았어요. 그나마 열심히 해서 팔로우 수 1,500명을 이렇게 모았고 TV 출연도 해봤고 강의 문의도 실제로 받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근데 겉으로 보면 뭐 이 정도 되면 하면 된 거 아니야?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수익이죠. 수익이 고정적이지가 않았고 꾸준하지가 않아요. 근데 문제는 수익이었어요.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만큼의 돈이 만들어지지 않는 구조였고 꾸준하지가 않았어요. 매번 제 자신을 막 갈아 넣어가지고 기획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내야 수익이 나는 구조였거든요. 물론 이제 인플루언서, 잘 나가시는 인플루언서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거까지 가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돈과 그리고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. 가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다.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확신 없는 상품을 파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. 제가 이 상품 정말 찐이고 내가 1년 동안 진짜 써보고 너무 괜찮아요. 이런 상품이 아니면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해서 팔기가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. 온라인 창업의 문제는 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의 결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. 저는 13년 전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카페 창업을 했었거든요. 그때 인테리어 비용만 1억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. 그 경험 이후에 제 머릿속에 아주 강력한 인식이 생깁니다. 오프라인 창업은 돈이 아주 많이 든다. 사실 그 당시에 1억이었으면 많이 드는 거잖아. 그래도 잘 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뭐 장사가 안 돼서 그만뒀기보다는 쉬는 날이 없는 자영업자의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카페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길 때 지금 이렇게 넘기면 또다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수가 없을 텐데 이게 진짜 넘기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그만뒀었거든요. 카페를 운영하던 그 시절에는 막 사업을 하고 이런 멋진 라이프를 꿈꾸면서 했지만 절대
그렇지 않았고 그 공간을 겨우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아침에 문 열고 저녁에 문 닫고 하루에 최소 8시간 이상은 쉬는 날 없이 일을 했고 그 공간에 묶여 있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어요. 근데 알바를 써도 인건비와 관리 이런 스트레스가 따라오고 안 쓰면 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오프라인 창업을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. 그래서 사업에서 그 오프라인 창업을 선택지를 아예 삭제한 상황이었었어요. 근데 왜 저는 또다시 왜 오프라인 창업에 이 1인 학원, 교습소를 추천하느냐?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소자본으로 가능하다. 하루 운영하는 시간도 한 5시간에서 6시간, 한 달 수업하는 것도 20일로 또 맞춰서 가끔은 일수가 많을 때는 또 쉴 수도 있는 그런 꿀잼 이런 게 있었고요. 교재비 외에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. 이제 내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죠. 그리고 카페처럼 메뉴마다 다른 재료비, 폐기율, 인건비가 안 들어요. 내 인건비, 교재비, 프로그램 사용료 정도?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. 그래서 체감상 5시간 운영이라는 것이 확실히 덜 지치고 오래 갈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실제로 또 운영해보면 아이들이 크게 힘들어하지 않는 한 한 번 등록을 딱 하시면 최소 6개월 이상은 또 다니시거든요. 그래서 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제 등록률이 한 98% 정도?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쌓아가면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우리가 그런데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1인 학원, 교습소 진짜 많아요. 아파트 상가, 동네 상권을 한 바퀴만 진짜 돌아봐도 정말 많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. 그런데도 저는 사실 이걸 창업 아이템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. 약간 어릴 때 학원을 싫어한 것도 있었고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기엔 내가 부족하지 않나? 이런 생각을 정말 좀 제 안에 많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네, 4년제 대학을 나왔다면 학벌 자랑하기 위한 그런 4년제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 다들 좀 스펙이 시달렸잖아요. 근데 그런 걸 좀 배제하고 그런 걸 좀 배제하고 그냥 적어도 공부라는 걸 좀 해본 사람이라는 의미로 4년제 대학을 말을 한 거고요. 나 4년제 대학 나오고 창업해보고 싶다. 그런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이런 분이라면 전 진짜 강추라고 생각해요. 실제로 교습소 창업은 전문대졸 이상이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. 과도한 스펙을 요구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내가 원장인데 뭔 스펙이 필요하겠어요. 그렇죠? 아이들에게 잘 티칭하고, 잘 가르치고, 코칭하고, 이런 거는, 학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주로 이제 고학력자일수록 또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전 창업 아이템으로 1인 원장을 좀 염두에 두지 않고 항상 내가 부족하니까 하고 생각도 못했는데 좋은 대학을 나온 것과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구나를 점점 더 계속해서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. 그래서 솔직히 왜 내가 이걸 이렇게 늦게 깨달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곤 합니다. 우리가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되게 공감하실 텐데 교육비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되게 체감을 하실 거예요. 식비 다음으로 아마 가장 많이 쓰시는 게 교육비이실 거고 시대가 바뀌어도 이 비율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. 또 실제로 주요 언론 분석에서도 학원, 교습소, 자영업자의 생존율에서 되게 높은 업종이라고 또 언급되고 있고요. 또 나는 아직 마케팅 이런 거 잘 못해 하시는 분들 당연히 해야 하기는 하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뛰어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입지 선정만 잘한 걸로 그 매출을 유지를 잘하고 계시는 원장님들도 꽤 많거든요. 이제 이 창업에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. 이게 좀 제가 안 맞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좀 외향적이어가지고
소위 이 성향이어가지고 나는 사람들과 소통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 이러면 약간 아이들과의 소통으로는 좀 자신의 한계를 느끼실 수도 있고, 또 잘 안 오르는 월급이라도 나 월급처럼 따박따박 돈이 나는 들어오는 게 가장 필요해 라고 하면 또 안 맞으실 것 같아요. 어쨌든 이것도 사업의 영역이니까요. 그리고 또 누가 시켜야 움직이시는 사람, 그런 분들은 또 이런 사업 쪽이랑은 좀 안 맞으실 것 같고, 또 반대로 잘 맞으시는 분은 혼자 일하는 시간을 또 좋아하시고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, 또 조용히 공부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자기만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추천드립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때 살았던 동네를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상가에 아직도 제가 미술학원 다녔던 그 간판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. 그래서 물론 이제 원장님이 바뀌셨을 수도 있지만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다. 이거는 이 사업의 좀 본질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이게 소자본이라 투자금 회수나 이런 부담도 적고 나와 잘 맞으면 아주 오래 갈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제가 확신 없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사람인데 좀 이런 걸 권유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정말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다.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이건 음식점처럼 오픈빨로 막 터지는 사업은 아니에요. 한 명 한 명 이렇게 구슬을 모으듯이 모아가면서 함께 성장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이 사업을 해야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한번 집 근처 아파트 상가를 한번 둘러봐 보세요. 교수소가 몇 개나 되는지. 제가 생각하는 창업 아이템은 뭐 유행보다는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대박 이런 거보다 꾸준한 매출 구조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. 1인 학원, 교습소 창업은 그 조건에 되게 가장 현실적으로 충족하는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